마침내 제 학창시절을 함께 해온 스티븐 유니버스가 종영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빠르지만 차근차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단 시작 전에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애니를 보기 전이거나 정주행 중이라면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스티븐은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인간에 대해 잘 모르는 잼들과 풋내기 중에 상풋내기 아버지까지 더해지며 학교는 물론 정석적인 가정교육조차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스티븐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겁고 때로는 트롤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며 남들 못지않은 인간적이고 행복한 시절을 간직한 채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끝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티븐도 전투에 끼게 되는 상황이 찾았는데 초반에는 몸매에 비해 발레리나 못지않는 무빙을 보여주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강한 악당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직접 전투에 참여하며 어느 정도 자신을 혼자 지킬 정도의 능력, 때로는 훌륭한 보조 역할까지 터득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랑, 진실, 상처, 비극적인 과거의 실체를 조금씩 파헤치며 엄마 로즈에 관한 여러 음모론과 거짓, 진실 등을 맞이하며 정체성 혼란과 리더로서의 암묵적인 책임감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티븐과 잼들은 낙심하지 않고 밝게 풀이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과거와 현실의 상처는 지울 수 없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서로가 있기 때문이고 시청자들은 이 점을 통해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힐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을 언급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그 단점을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과 잼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등 책임감을 뒤로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스티븐은 우주적 스케일의 보수적인 문화까지 고쳐내는 등 13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혹함을 극복하고 해결해내는 모습으로 각 인물 간의 심리학을 자극하며 훌륭한 마무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스티븐 마음속은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잊고 앞으로 행복해져야만 생각하자는 자가쇠뇌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억이 복원된 잼들을 돌이키는 수단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의 사건들을 들이댔지만 정작 본인은 그 고통스러웠던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장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잼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줄 학교를 건설하며 마지막 스티븐 유니버스 퓨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전체 시즌과 더 무비의 내용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깔끔하게 설명해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퓨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혼란이 있었지만 나 자신은 핑크도 로즈도 아닌 그저 스티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부여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제 스티븐은 본인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제스퍼와의 전투에서 의도치 않게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며 아직 삶에 배울 게 더 많다며 16살 치고는 꽤나 빠르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의 스티븐이 남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비판과 동시에 서로 이해하며 헤쳐나가자는 방식이었지만 퓨처 시리즈에서는 스티븐의 주변 인물들은 스티븐 못지않게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티븐은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기억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다른 인물들을 비판하고 단정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등 그동안 삶의 최종 목적과 같았던 홈월드와 비치시티의 인물들이 행복해지며 이전과 같은 방식의 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엄마라는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제3시대가 되며 단지 로즈와 같은 종족이라는 이유로 갇혀있던 거추들을 보며 스티븐을 비롯해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놀다 왔네요. 설상가상으로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지배를 받던 애꾸는 펄의 상처가 핑크로부터 남겨진 흉터라는 것까지 알게 되며 내면의 상처는 지울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서로가 있으니 괜찮다며 마지막으로 다시금 깨닫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스티븐은 점점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은 과거와 능력에 대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퓨처 시리즈에서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힘들어하는 모습이 줄을 이으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은 변치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당시보다 더욱 바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난기 넘치던 스티븐의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으며 사회적인 생활에 지쳐가는 생활도 적응한 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잼들은 예전과는 달리 틀에 박힌 생활을 계속해나가는 스티븐을 보며 기억을 회상시키기 위해 퓨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But you leave me no choice. I join the game! 사실 스티븐은 16살이 되었으나 사춘기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힘들어할 때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여린 마음도 가지고 있죠. 솔직히 이런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인정해달라면 그것도 그것대로 어리석은 행동일 테지만 스티븐은 아직 스스로 잘 해내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9화 이후부터 스티븐의 속마음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스티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줬던 매체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스티븐 본인은 나는 로즈도 핑크도 아닌 그냥 스티븐 유니버스야 라고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자면 나는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의지를 가진 스티븐 유니버스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시리즈가 시작되며 그동안의 모든 떡밥들이 정리되고 비치시티와 홈월드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븐의 주변 인물들도 각자의 길을 명확히 정한 상태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면 스티븐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티븐도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스티븐은 남들이 행복하니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다행히 인간 친구들이 너가 어떻든 우린 널 사랑해 라는 외침에 의해 정신을 되찾고 그제서야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선생님의 직책을 내려놓고 식물을 가꾸는 취미를 만들어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도치 않게 선인장의 생명을 불어넣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유기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You guys, look what I made! I thought you said you weren't using spit on your plants. No, I'm not. I guess I accidentally got some on this piece of cactus I was trying to plant, though. A likely story. 스티븐은 자신만의 고민을 잼들에게 털어놓으면 각자만의 고민에 빠져 상처를 받고 슬퍼할까봐 선인장에게 감당하기 힘든 양의 고민을 한 번에 털어놓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혼란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선인장을 통해 거울을 비추었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후로 스티븐은 다시 한번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악몽까지 꾸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건 친구랑 노는 것 뿐이었죠. 친구와 놀고 있음에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며 목표가 뚜렷했던 이전과는 달리 본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혼자만의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다행히 페리도트가 이해해주고 코니와 퓨전해서 스테바니가 되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다시 안정을 되찾나 싶지만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음은 여전했고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코니에게 청혼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거절당하자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울증 근처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죠. 몸이 빛나며 팽창되는 증상까지 더해진 것을 코니가 알게 되어 결국 그녀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하며 심리적인 문제임을 알아챕니다. 원인은 극심한 트라우마가 쌓인 만큼 쌓여서 더 이상 비교적 작은 위협에도 몸이 지구 멸망급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료 중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냐는 발언에 갑자기 청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스티븐. 코니까지 나타나자 심화되어 떠나달라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코니가 미리 그렉에게 연락해서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스티븐의 고민을 들은 그렉은 사춘기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고찰을 던져주며 나 자신을 찾는 부자간의 여행이 시작되죠. 그러던 도중 그렉이 어릴 적 살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억압받아온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엄마인 핑크가 자라온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렉의 삶에 대한 변화와 경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노래를 들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스티븐이 일반적인 환경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자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스티븐에게 제일 필요했던 환경은 그렉과 로즈가 자라온 보수적인 환경임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시즌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너무 특별하다고 여기는 환경에 의해 학교나 병원까지 멀리하는 남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삶을 지내오면서 겪은 트라우마들이 성장하고 나서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순간적인 반항심과 분노에 교통사고를 내버리지만 그렉은 오히려 자신이 해내지 못했던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를 시전한 스티븐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더 이상 그렉의 칭찬과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We can head back home. We'll get you some more ice cream. How does that sound? Hey, we can have ice cream for breakfast, lunch, dinner, and dessert. 잼들도 걱정하고 코니를 비롯한 친구들도 걱정하고 아버지까지 걱정하는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곳 제스퍼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들이 너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너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다며 그동안 들어온 위로와는 격이 다른 말을 해줍니다. 공격적인 도발까지 덧붙이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제대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 힘들기야 하지만 점점 힘에 심취하고 끝내 제스퍼를 일격에 부숴버리는, 아니 잼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실수를 저질러버립니다. 결국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이 힘의 근원인 다이아몬드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스피넬을 비롯해 옐로와 블루에게 가지만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고 끝내 화이트에게 가게 됩니다. 화이트는 그동안 자기가 남들을 조종했으니 이제는 남들이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그동안의 죄를 갚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스티븐도 화이트를 조종하는 체험을 시작하게 되지만 알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스티븐. 그 순간 이전에 화이트에게 남겨진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오히려 자해를 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의 정신상태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지만 자해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행동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스티븐에게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전개는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넬에게 힌트를 얻어보려 하지만 본인이 불렀던 노래를 되새김질해주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득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본 스티븐은 나는 스티븐 유니버스야 라며 이미 결론 지어진 해답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사람들을 도우러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되새김질해야 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아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걱정 속에서 정한 해결책이 고작 이겁니다. I can fix anything. I can just keep messing up and fixing things forever, and you'll never have to know or think about any of it. 결국 퓨처 시리즈에서 폭주했던 행동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렸음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천사 같던 스티븐이 아닌 괴물이라는 결론에 단정짓게 되고 괴물로 변해버리는 재앙이 돼버립니다. 본편에서는 미숙하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퓨처에선 스티븐도 로즈나 핑크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물임이 밝혀집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이고 주변 인물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을 도왔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만큼은 남들이 스티븐을 이해해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모든 책임을 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을 외면하거나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자주 등장했지만 스티븐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고 마침내 이것이 해소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환경이 본인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했기에 최종적으로는 혼자 안고 있던 모든 책임과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스티븐은 잼으로서의 스티븐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인간인 스티븐 유니버스로서 떠나는 것이죠.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되던 스티븐은 잘 해낼 겁니다. 상담도 주기적으로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도 꾸준히 하고 새로운 삶과 친구들도 사귀면서 말이죠. 어찌 보면 기존 환경에 틀어박혔다가 모험을 떠나며 새 삶을 찾은 그렉과도 비슷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지루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 인사를 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함께해온 스티븐을 미련 없이 시원하게 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잘 가라 스티븐.